쌤에게 충격적인 깨달음을 준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이 학생은요, 고1시기에 만년 3등급이었는데 어떤 습관을 딱 두 가지 수정하고 나서 갑자기 2-1 때부터 엄청난 향상을 이루게 됩니다. 2-1 때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를 합쳐서 한 개를 틀렸어요. 전체 종합석차를 내보니까 전교 1등이더라고요. 사실 이 학생은 그 바꾼 습관을 적용하는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이 친구를 관찰하면서 어떤 문제집을 풀었는지, 어떤 인강을 들었는지, 학교 프린트를 어떻게 풀었는지, 공부 전략, 우선순위 등등 여러 가지 학습 팁들을 제가 쭉 말씀드릴 건데요. 무조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방법은요, 정말 신기하게도 본인 능력만큼 시험을 못 보는 거의 모든 학생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쌤이 알게 됐습니다. 다시요. 예를 들어 볼게요. 쌤이 가르친 또 다른 학생 중에서 학생 2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한 살 후배입니다. 이 친구는요, 이런 형태가 있더라고요. 모르는 문제가 시험에서 2개 있으면요, 2개를 틀리는 게 아니고 4개를 틀려요. 신기하게도. 또 어떤 학생은요, 수학적인 역량을 제가 볼 때는요, 굉장히 괜찮거든요. 수학적인 의사소통 능력이라던가 발표를 할 때 보거나 하게 되면요, 굉장히 수학을 잘해요. 말도 잘하고요. 그런데 시험만 못 보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 공감이 되신다면요, 혹은 비슷한 상황이시라면요, 이 영상이 기대하셔도 좋을 정도로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문제를 읽고 풀고 답을 내기라는 행동을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요. 이게 아니고요. 문제를 읽고 풀고 답을 내고 나서 채점 후에 내 풀이와 해설을 비교하는 것으로 행동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입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학생 1 이야기인데요. 그 학생은요, 수학 문제를 푸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은 좀 없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수학을 하는 친구인데, 이 학생은요, 문제를 풀어내는 것 자체,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고 어떻게 풀어야지 고민하고 결국에는 이거구나,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성취하는 것 그 자체의 즐거움을 느끼는, 사실 그렇게 수학을 아주 못하는 학생은 아니에요. 3등급이면 잘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 학생이 이러한 행동을 가지고 있었는데 수학이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가? 이것입니다. 문제를 읽고 단서를 알면요, 그 순간 도파민이 폭발한다는 사실을 이 친구가 깨달았어요. 함께 깨달았어요. 저랑 분석을 하면서. 다시요. 문제를 읽고 풀고 답을 내는 게 이게 하나의 거대한 기승전결입니다. 딱 보고 어떻게 풀지 고민하다가 알겠어. 단서가 보였어. 이 단서를 보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누는 거구나 하면서 바로 그 순간 도파민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후루룩 풀어버립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 기승전결을요, 해설 비교까지 끝까지로 가야 됩니다. 다시요. 우리가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어릴 때 우리 초등학생 때 50m 달리기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죠? 달리기를 하면요, 50m 끄트머리에 내 결승전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 뒤에 60m에 혹은 70m에 결승전이 있다고 생각하고 달리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하면 50m가 끝이다라고 하면서 힘이 빠지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끝까지 달리게 되죠. 끝까지 달리는 순간에 더 힘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니까요. 이 친구는 그래서 원래 수학을 그렇게 못하진 않았는데, 나쁘지 않았는데요, 문제를 읽고 풀고 하는 순간 도파민이 폭발하니까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답을 후루룩 내고 다음 문제 벌써 풀 준비하는 거예요. 답 딱 채점해버리고 끝,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최종 목표는, 이 문제를 통해서 얻는 최종 목표는 답을 어떻게 풀지 알고 내가 이미 아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풀어내고 채점 후에 내 풀이와 해설을 비교하는 것이, 이게 메인 코스 요리가 되는 겁니다. 다시요. 이 친구가 했던 이제 두 가지 행동을 보여드릴게요. 혹시라도 문제를 풀고 맞든 틀리든 채점을 했는데 내 풀이보다 좋은 풀이가 해설지에 있으면요, 즉시 흡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안 풀고 그냥 해설지를 보면요, 재미가 없어요. 근데 풀어내고 해설지를 보잖아요. 그러면 내 풀이와 즉시 비교가 됩니다. 내 풀이랑 해설지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다르죠. 대부분은 다른데 가끔 보면 내 풀이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른 풀이가 해설지에 있습니다. 물론 실제 시험장에서는 결국에는 내 풀이가 좋아요. 예를 들어서 확통 혹은 경우의 수, 이런 이제 공수 1, 2에 있는 그런 내용들은요, 어찌 보면 시험장에서는 해설지 풀이보다 결국에는 그냥 내가 푸는 것이 맞는 풀이가 됩니다. 내가 푸는 게 좋은 풀이에요, 시험지에서는. 하지만 공부할 때만큼은요, 해설지를 이제 내 멘토라고 생각하고 확실하게 참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 풀이보다 더 빠른 풀이, 그리고 더 이제 일반화 가능한,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를 풀 때 3을 대입해서 풀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fx를 구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내 풀이는 특수하게 이 유형에만 적용되는데 이 일반화 가능한 풀이를 보니 더 광범위하게 되는구나를 흡수를 하는 겁니다. 이 보물찾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도파민이 폭발을 하는 겁니다. 기승전결이 앞에는 기 혹은 기승밖에 안 되고 전결까지 가는 거예요. 두 번째가 더 대박이에요. 두 번째는 내 풀이가 더 좋은 풀이라면, 내 풀이가 해설지보다 더 좋은 풀이라면, 좀 수학이 잘하는 친구들은 알죠?
대부분의 경우 뇌풀이가 해설지보다 우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요,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뇌풀이, 즉 좀 특별했던 발상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문제 풀다가 풀고 채점, 풀고 채점 이렇게 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좀 수학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이 문제를 내가 봤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또 다른 비슷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옛날에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한 줄 만에 기발하게 풀었던 것 같은데 그게 뭐였지? 아무래도 기억이 안 나요.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어요. 해설지를 봐도 이미 허접한 아주 그냥 일반적인 풀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상황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것들을 전부 다 누적시켜서 미래의 내가 기억할 수 있게, 짧게는 뭐 한 달, 길게는 뭐 2달, 더 길게는 1년, 2년을 기억할 수 있게 그것을 전부 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다시요. 왜냐? 해설지랑 비교했으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봤는데 내가 되게 생각해도 기발하게 풀었어. 근데 그게 해설지 풀일 수도 있어요. 기발하다 생각했는데 해설지 풀이다? 그걸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내 풀이가 일반적인 풀이인지 아닌지를 계속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해설지를 통해서요. 그래서 좋은 풀이다? 그러면 그거를 흡수. 내가 더 좋은 풀이다? 그러면 그것을 기억해두고 그 장점들을 합집합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첫 번째, 문제를 푸는데 오래 걸립니다. 다시요. 시험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과정은 학습을 위한 문제이고 시험은 평가를 위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달라요. 그런데 공부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약 1.5배만큼 걸리게 됩니다. 다시요. 이 방법을 들으시면요, 많은 학생들이 이런 생각해요. 뭐 지금 영상을 보는 학생도 이런 생각 하겠죠. 아니, 이렇게 풀게 되면 문제 푸는 시간이 1.5배나 걸리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쵸. 1.5배 걸려요. 그러면 내가 평소에 4시간 공부했다면 6시간을 해야 되고, 10시간을 공부했다면 15시간을 해야 되고, 평소에 14시간 공부했다면 21시간을 공부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 친구는요, 이렇게 했어요. 공부해야 될, 풀어야 될 문제의 양을요, 그냥 1.5배로 줄였습니다. 1.5배로 줄인다고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내신 기간에는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풀고 싶은 걸 풀어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올라왔어요. 그럼 내신 기간에 내가 풀고 싶은 문제를 고집해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죠. 나 중학교 때 한 가락 했어. 난 중학교 때 센 수학 블랙라벨만 풀어서 항상 100점이었어.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1학년 1학기 때는 항상 센 수학 블랙라벨을 풀려고 합니다. 또 못 봤어? 이것은 운이 없었던 거야. 다시 센 수학 블랙라벨을 푸는 거예요. 뭐 이게 책이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걸 항상 시켜요. 센 수학 블라 고쟁이 너무 좋아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요, 항상 양질이 보존되기 힘들어요. 양이 많으면 질이 떨어지고 질이 좋으면 양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둘 다 잡으면 좋겠지만요, 시간이 한정돼 있다면요, 역시 질입니다. 그러니까 센서 풀고 제끼고 블랙라벨 풀고 제끼고 고쟁이 풀고 제끼고 1분 풀고 제끼고 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속도만 빨라지는 거지 남는 게 없어요. 100점이 안 나와요. 아까 그 친구의 1학년 시절처럼요, 만년 3등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려운 학교라면요. 그게 좀 어려운 학교였어요. 그런데 학교 프린트 그리고 부교재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겁니다. 다시요. 꼭 나와야 될 걸 푼다면요, 학교 내신 기간에는요, 당연하게도 학교 프린트가 있다면요, 학프라고 하죠.를 풀어야 되고요. 부교재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내신 기출 문제를 당연히 풀어야 됩니다. 이것은 1회 독은 기본이에요. 이 정도 금방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으나, 워낙 성실한 학생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학교에 따라서 부교재가 또 분량이 만만치 않은 경우도 있어요. 학교 프린트가 엄청 어려운 모의고사 21번, 30번 모아놓은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여러분도 아시죠? 학프랑 기출문제는요, 해설지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1회 독은 기본인데 그게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걸 우선순위로 해서 어떻게 푸는 게 바른 풀이인지를 연구를 하는 겁니다. 연구가 무슨 말입니까? 아까랑 비슷해요. 평소에 문제집을 풀 때, 공부할 때는요, 해설지를 보면서 내 풀이와 어떤 게 더 좋은지를 비교했잖아요. 그런데 학프랑 특히 기출문제는 처음 받으면요, 이게 해설지가 없어요. 물론 쌤은 이제 학원 선생님이니까 우리 애들한테 이걸 만들어주죠. 해설지 분석서를 주긴 하는데, 근데 그걸 받기 전부터 이 친구는 이미 학프와 기출문제를요,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좀 저희 반에 많은데 많이 주더라도 이 아이들이 전부 다 그걸 해설지를 유심히 보지 않아요. 이 친구는 더 유심히 보는 거예요. 반드시 사수합니다. 어떻게 푸는 게 바른 풀이인지를 연구합니다. 평소에 했던 그 습관을 바탕으로요. 그래서 해설지가 있으면 당연히 이용하면 되고요. 부교재 해설지가 대부분이겠죠. 그리고 학교 프린트 어려운 문제 있으면 내 풀이가 제일 좋은지 아니면 덜 좋은지를 계속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타당한 풀이, 그리고 특히 단수 남기가 아니라 당위성과 이유를 고민하는 겁니다. 자, 다시요. 단수 남기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 학교 프린트는 내가 이것을 이해하고 푸는지 암기하고 푸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냥 여러 번 달달달 외워야지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요, 막상 본인은 생각을 하면서 많이 공부합니다. 혹은 뭐 이런 경우도 있겠어요. 엄청 너무 학교가 쉬운 학교예요. 변형 자체가 안 돼서 나와. 문제 숫자 그대로 나와.
그러면 당연히 달달 남기는 게 특히 중학교 때는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약간 학교 시험이 어려워지거나 조금 더 이제 심화된 문제 혹은 100점까지 목표로 한다면요. 그것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왜냐? 조건이 문제에서 A, B, C, D가 있어요. A, B, C 달달 외우면요. 나중에 문제도 안 읽어요. 문제 보는 순간 점 A에 대해서 읽는 순간 바로 그냥 문제 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죠? 우리가 영어나 국어처럼 지문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영어나 국어는 지문을 달달 외우면 좋잖아요. 근데 얘는요. A, B, C 조건 중에서 A가 바뀔 수가 있어요. 뭐 C, D가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A 때문에 뭘 하는지, B 때문에 뭘 하는지, 뭐 B, C가 어떤 관계를 이루는지 그 하나하나의 당위성과 이유를 고민을 하는 작업을 사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형 가능성까지. 혹시 문제 조건에서 A가 바뀌면 어떻게 되지? 뭐 C가 바뀌면 뭘까? 이런 식으로 변형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요. 이런 행동을 반복하면서 물론 쌤은 이제 또 학원 쌤이니까 자료를 주겠죠. 이 친구가 했던 정말 특이한 행동 중 하나가 뭐냐면요. 이것은 이 친구만 거의 하는 거예요. 학원 시험에 대한 매 시간 우리 학원에서 시험을 보잖아요. 테스트 딱 통으로 보는데 학원 안 다니는 친구들도 혹은 뭐 각자 공부하는 동네 학원에서도 시험을 딱 보죠. 거기에 대해서 매 시간 피드백을 했습니다. 누구랑요? 저랑요. 저한테 찾아와서 합니다. 뭐 별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꽤 대기 시간이 깁니다. 왜냐면 쌤이 가르치는 반에 인원수가 좀 많다 보니까 꼭 뭐 조교 쌤이 아니라 나정철 쌤한테 질문하고 싶어. 그러면요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문제가 아니야. 나는 내 풀이에 대해서 발전 가능성을 찾고 싶어라는 것이 이 친구는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지에서 내가 푸는 순서가 이게 맞았는지, 내가 푸는 시험지에서 이게 내가 버렸어야 되는 거지, 내가 점수가 이 정도 나왔는데 이 정도면 내가 몇 등 정도 할 건지, 이 시험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전략을 푸는 게 어떤 실수가 나왔는지, 어떻게 일반화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 친구는 매 시간, 매 수업 시간마다 피드백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시험이 가까워집니다. 시험 전날에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배울 점이 많은데요. 시험 전날을 위해서 평소에 이 친구는 공부할 때 깨달은 점을 계속 정리해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거죠. 내가 푸는 풀이가 더 좋은지, 어떤 게 더 좋은지. 사실 뭐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자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교재, 프린트, 시험 전날에 한 번 더 풀어야지 하면서 그냥 쑥 다 풉니다. 그냥 문제별로 가중 없이 그냥 무지성으로 한 번 다 총정리합니다. 그게 외운 건지 아니면 이해한 건지 모르고 그냥 다 푸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요. 그걸 정확하게 딱딱 지켰습니다. 오답과 실수 포인트별로 다 정리했고요. 한 줄씩 딱딱 정리해놨어요. 이 시험지에 얻어갈 게 뭔지. 그리고 학부 부교재 기출문제의 역시 오답을 정리했다는 겁니다. 오답, 정확히 말하면 옳지 않은 풀이도 오답으로 인정을 해서 정리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전 테스트 연습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제 또 쌤은 이제 학원 선생님이니까 이제 시험이 가까워지면 이제 올해 우리 학교 시험에 이제 가장 근접한 형태로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실전 테스트를 만들어 줍니다. 뭐 많을 때는 10회분씩 만들어 주고 하는데요. 모든 학생이 줍니다. 근데 모든 학생이 그것을 똑같이 소중히 여기진 않습니다. 뭐 당연히 뭐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이 친구는요. 그 실전 테스트 연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훈련들, 문제 풀 때 분석했던 훈련들을 이제 실전에서 적용을 해봐야 내가 실전에서 얼마큼 풀지를 예상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물론 뭐 각자 학교가 다르고 뭐 다른 학원에 있을지 모르겠으나 각자 거기서도 자료가 있죠. 뭐 인터넷에서 자료를 다운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풀 때요. 반드시 실전 테스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습관을 체화시켜서 내가 능력이 올라갔어. 그럼 그 능력을 이제는 주어진 시간 내에서 문제 풀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분석을 위해서 푸는 게 아니라 이제는 평가를 위해서 잘 풀기 위해서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자, 요약입니다. 이 친구의 습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문제를 풀고 해설을 비교까지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다시요. 이 친구는 두 가지 습관을 고치고 나서 성적이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뭐였냐? 바로 습관 1을 잊지 않는 겁니다. 다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습관 1이 뭐냐? 그러니까 내 풀이를 발전할 수 있는지, 그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항상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요. 모든 공부, 학교 프린트든 뭐 시험 전날이든 뭐 부교재든 기출문제든 그것을 항상 적용하면서 습관 1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러한 이제 공부 영상을 매주 한 개씩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채널에 들어오시면 이제 내신 1타 강사가 알려주는 여러 가지 문제풀이 스킬들을 만나실 수가 있을 겁니다.